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쟁점이 뭐고 어떤 게 거짓이고 진실인지 한번 체크를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안진건 선생님 제가 나오셨으니까. 오늘 자 여러분 여기 네. 박 기자한테 보내드렸는데 제가 지금 이제 너무 피곤하고 오딩은 하지 못하고 자기 전에 이렇게 메모만 했어요. 메모를 해서 오셨네요. 저기 윤석열, 김건희, 최은수는 비겁하게 입다가고 있잖아요. 사실 문제가 이 정도 되면 지난 보수 정권이든 진보 정권이든 중도 정권이든 심지어 군사 독재 정권도요. 자기와 관련된 문제가 되면 해명을 합니다. 네. 그리고 오해받을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백지화를 한 다음에 원안으로 가고 이 오해받는 일을 추진한 자들을 꼬리자르기식으로 처벌을 하죠. 네. 자른다거나. 이건 너무 많이 본 여러분 스타일이잖아요.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은 다릅니다. 도둑질하다 걸리니까 처음에는 너도 못 가져. 주인한테도 안 준다고 내가 소리치더니 협박하더니 이제는 그냥 내가 갖고 갈 거야. 더 많이 갖고 갈 거야. 하고 강도로 돌변한 형국입니다. 아예 윤석열, 김건희 땅으로 이제 지금 여론전 정치 공작을 하고 있어요. 이런 공작을 제가 양평 지금 3번 갔다 왔는데요. 가가 아니에요. 서명을 막 중복해서 받고 막 강요하는 양평 군수가 네. 경찰 출신 국민의힘이니까 정치 공작이 능한 것 같아요. 양평 예. 국민들의 이제 목소리를 모아서 예, 강상면으로 근데 가겠다 다 그런 거네요. 백지화 철회라 그러면서 민주당을 용해요. 백지화를 한 건 원희룡인데 국토부인데 자 백지화 철회하면서 민주당 용하는 말이 안 되고 네. 두 번째 예타 통과한 건 원하니까 예타 안으로 해야지 이게 빨리 건설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논쟁도 적어지고 네. 그리고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알았고 발표도 다 그렇게 되어 있었고 심지어 그거 알고 그 동네 이사 가신 분들도 있고 네. 투기 목적이 아니라 생활의 편익 물론 투기꾼도 있을 수 있지만 생활 편익을 위해서 서울 왔다 갔다 하기 20분이면 된다고 하니까 네. 서울 강남권 그런 분들도 많아요. 행정의 신뢰성 투명성 책임성 입장에서도 이건 바꾸는 중대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국가 좀 이따 말씀드린 국가 도로 계획하고도 전혀 안 맞고요. 네. 그런데 아예 이제 강화 IC를 포함한 서울 양평 고속도로를 착공해라 이렇게 데모를 하는데 서명 운동을 하고 있고, 근데 그것은 강상면 윤석열 김건희 땅으로 해달라고 지금 네네. 노골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다니까. 아예 이제 딱 걸리니까 원희룡과 전진선과 김성교 전 의원이 네. 아예 윤석열 김건희 요거 이제 여러분 너무 많이 봐가지고 여기가 이제 원안이고 까만색이 원하는. 홍천 춘천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국가 계획에 윤석열 대통령 공약도 양세면 찍고 홍천 가는 거예요. 지난번에 고속도로. 보여주셨죠. 예. 그러니까 이건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공무원도 알고 주민들도 다 알고 윤석열까지도 당연히 양세면 갔다 이렇게 가야 되는 이게 제일 단코스예요. 네. 그러면 이 서울 강남, 송파, 하남, 광주, 그다음에 서초, 광진, 이권까지 이 주민들은요. 자, 이 양서면, 두물머리, 세미원, 이 관광지나 이 물 좋고 산 좋은 양평에 20분이면 가게 되고요. 네. 이렇게 가면 여기서 홍천, 춘천을 또 20분이면 가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 예비 타당성 통과 서류도 제가 갖고 왔는데 서울, 경기, 강원 모두의 그 도로 공공성, 도로 접근성 제고와 그 다음에 지역 균형 발전, 네. 그 다음에 서울, 경기, 강원에 있는 국가 종합 도로망 계획안에 설계가 된 거예요. 이 강상면은 끼어들 팀이 없는 겁니다. 국책 사업이니까. 예, 이쪽으로 가면요, 홍천 춘천 가려면 당장 여러분 보이시죠? 이렇게 갔다가 2.2km가 더 길어져서 돈이 1,500억이 더 들 수 있는데 또 일이 한참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JCT가 2개가 생겨야 돼요. 이것은요. 근데 JTC도 하나 더 생겨요. 국토부는 연결할 생각이 없다. 그럴 계획이 없다라고 또 해명을 하더라고요. 그거 제가 예비 타당성 조사 보고서를 갖고 왔습니다. 네. 거기에 보면요, 딱 나와 있어요. 예비 타당성 조사에 보면 사업 목적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 있다. 예, 제가 어제 우리 양평군청 기자회견에서도 네. 드렸는데 지금 아무튼 어디서 원희룡과 국토부와 국민의힘당의 거짓말을 제가 쭉 정리하니까 여러분 27개예요. 27개. 27개를 제가 네. 정리했어요. 이거 이제 제가 앞으로 읽기 쉽게 예. 텍스트 발표를. 자, 이게 KDI 25억짜리 보고서입니다. 2년 동안 걸린 우리나라의 최고 전문가들이. KDI에서 그러니까 이 대규모 2년 국책 동안. 사업은 네.
1, 2조가 들어가잖아요. 몇십 조가 들어가는 사업도 있기 때문에 네. 반드시 예비 타당성 조사를 그럼요. 하는 겁니다. 법에서 비용 500억 대비 편익을 예, 밝혀야 되는 거 BC 분석 하나 아닙니까? BC 있고, 분석. AHP 분석 하나 정책- 있고요. 정책적, 종합 분석. 예. 그래서 BC는 일이 넘어야 돼요. 원래는 예, 비용 대비 편익이 네, 넘어야 돼요. 넘어야 돼요. 베네핏 그다음에 분자 분모 코스트. 네, 네. 그렇죠. 아시죠, 여러분? 일이 넘어야 돼요. 근데 HP는 0.5가 넘으면 돼요. 설령 비용 편익은 조금 모자란다 하더라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이건 우리 국가의 사회, 경제에 도움이 된다. 도움되는 부분이 0.5가 넘은 겨우 넘은 거예요. 그래서 네, 경제성만 예. 보고 판단하지 근데 말자 어떻게 넘었냐? 이렇게 얘기를 여기 했는데. 나와요, 그 방법이. 네. 자기들이 여기에 본 사업은 3기 신도시로 추진 중인 하남 교산 신도시의 영향과 향후 수도권 제1순환과 제2순환의 연계 등을 감안하여 수도권 교통난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네. 특히 하남시, 광주시, 양평군 등 수도권 동부 지역의 공공서비스 접근성 개선 및 서울 시민들의 강원 지역 접근성 개선 등 생활 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양평 군민을 양평 위한 군민도 도로 이해하지만 위하지만 너무 6번 고속도로 너무 그동안 서울 시민, 시달리셨으니까 하남, 교남 신도시까지 그러니까 새로운 다 신도시의 감안해요. 예. 도로도 어떻게 보면은 감안한 거다. 그렇죠. 그리고 강원도까지 가는. 아예 처음부터 이 사업의 추진 배경 네. 또 나옵니다. 여기에 본 사업은 국가 간선도로망 동서 7축 지선으로 수도권 제1순환선 및 서울 춘천 고속도로의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서울 춘천 고속도로의 교통 정체를 해소하고 그러면 서울 춘천 고속도로는 어디냐 여러분? 자 여기가 이제 송파에서 하남 거쳐 광주 거쳐서 양서면에서 홍천 춘천으로 가나잖아요. 네. 여기가 윤석열 김건희 로드고요. 이거 안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중부 내륙 고속도로입니다. 자 여기가 강동구 쪽이잖아요. 네. 여기에서 춘천으로 가는 서울 양양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서울 춘천 고속도로. 그렇죠. 거기도 주말마다 엄청 막혀요. 그래서 자 만약에 이쪽에 6번 국도의 정체를 해소하는 목적이어서 처음에 첫 시작은 네. 당연히 양서면이어야 되겠죠. 여기가 6번 고속도로예요. 여기가. 네. 제가 어제 양평군청 기자회견하고 돌아오면서 6번 고속도로에 아주 매운맛을 봤습니다. 어제 네, 주말 어제 오마이팀 PD님한테도 한번 물어보세요. 6번 네. 고속도로 탄 사람들 정말 죽을 맛이었어요. 아, 4시까지 풋살을 하러 가야 되는데 네. 2시 2시 반에 기자회견 끝났어요. 1시간 동안. 우리 오마이TV 보면 어제 지금 22만 명 넘게 보셨는데 올라가 있습니다. 기자회견 꼭 봐주십시오. 어제 기자회견 정말 의미 있었던 게 양평 주민들 그다음에 양평 군의원 단식 중 양평 군의원뿐만 아니라 여주, 이천, 광주, 하남, 강동, 송파의 전현직 단체장, 전현직 시의원, 네. 그다음에 주민단체 대표 다 모인 거예요. 아. 이것은 서로 윈이라는 건데 왜 이쪽으로 간다는 거냐 말이 안 된다. 자 그래서 두 가지 교통 정책 해소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쉬워요. 이건 진짜 여기 당연히 이쪽에 해야 해소가 되죠. 이쪽에서 해소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어떻게 해소가 돼요? 네. 여기 있는 사람들 이리 갈 리가 없잖아요. 갈 리가 없죠. 여기 있는 사람들 이렇게 서울 쪽으로 이렇게 가는데 너무 힘들었거든요. 남양주와 서울 쪽 가는데. 근데 여기서 아이고 이리 와버리면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중에 이렇게 오거나 이렇게 오게 되는 거잖아요. 네. 분산이 되죠. 완전 분산이 돼요. 네. 자 마찬가지로 서울 춘천 양양 고속도로 이쪽에 있어요. 이쪽에. 네. 근데 여기도 엄청 막혀요. 근데 자 측면으로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양서면 찍고 쭉 홍천 갈 사람 가고 서울 춘천 고속도로 탈 사람 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이제 강원도 왔다가 경기도 서울권 오는 사람들이 여기 엄청 막혀 있는데 네. 오예 이쪽으로 접어들자. 양평으로 갈 사람들이랑 광주시, 하남시, 서울 강동 송파권으로서는 그렇죠. 이리 접어드는 거 그러면 이렇게 막히는 것보다 이쪽으로 덜 막히니까 자 이게 제 주장이 아니라 상식적으로도 이 주장이 맞잖아요. KDI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 25억이나 되는 용역 보고서에 무려 2년에 걸친 전문가들의 검토 보고서 이렇게 나와 있는 아까 다시 읽거든요. 네. 서울 수도권 제1순환선 및 서울 춘천 고속도로 교통 정체 해소하고 경기 동남권 간선 도로망을 확보하는 목적이 있다. 네. 정확하게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는 두물머리의 정체를 양서면의 정체를 해소하는 것, 육봉국도 정체를 해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근데 그것만으로는 예타를 계속 통과가 안 된 거예요. 근데 서울, 경기, 강원 이쪽 일대의 네. 교통 정체를 다 같이 해소하고 그다음에 소외된 경기도, 강원도 분들에 대한 좀 더 정책적 배려.
그래서 PC는 0.8밖에 안 됐지만 1위 안 정체성은. 넘었지만 네. HP 종합 정책 평가에서 0.5를 넘어선 겁니다. 겨우. 네. 그래서 어제 정동균 군수님도 2번이나 통과가 안 됐지만 아하. 예탁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예탁 검토도 안 된 거야. 아예 경기도 된다, 차원에서 이거는. 부결이 된 거예요. 야, 안 돼, 하지 마. 근데 그 전에 뭐 김성교도 강상면 안도 검토하고 그랬어요. 네. 그 사실이에요. 다 부결된 거예요. 어차피 안 된다는 생각을 안 한 거죠. 잘한 거예요, 네. 본인들이. 그러니까 당연히 이 아니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통과돼서 지금 전진성 군수도 양평군에 의장할 때 너무너무 수고하셨어요. 수건 박수 사업이니까 보내고 얼마나 우리 좋았겠습니까? 정동균 군수님과 우리 네. 공무원들 고생했다고 그 양평군 도락고 직원들에게 포상금 600만 원 예산안도 특별히 제정했답니다. 제가 다 파악이 됐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벌써 근데 지금 국토부랑 원희룡이랑 국힘당이 뭐라 그러냐면 그냥 양평까지만 뚫지 더 이상 계획이 없었다는 거짓말이에요. 여기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기재부가 승인한 KDI 보고서에 이거 돼 있네요. 바탕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이게 네. 문재인 정부의 국토균형 발전의 성과입니다. 어제 당시 국토균형 발전위원회 있었던 박진영 평론가 있잖아요. 예, 잘 나. 예. 그분이 당시 거기서 국장이었어요. JYP가 JYP도 와서 증언해요. 당시에 국토균형 발전이 굉장히 중요한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였잖아요. 그걸 빼고는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사업이.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국토부에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용역 회사가 2달 동안 했더니 이게 교통량, 그다음에 환경 보전 보호 문제 이런 것들 따져봐서 결국에는 강상면 안이 더 낫다. 제가 이제 그래서 그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 27개 아닙니까? 거짓말 중에 그게 이게 몇 번째예요? 그게 지금 자 첫 번째 네. 거짓말은 처음에 원희룡이 말한 거 확정된 안이 아니다는 식으로 그랬잖아요. 예. 오해받지 않게 하겠다. 늘공 탓이다 그랬잖아요. 네, 맨 근데 처음에. 지금 딱 도둑질러 걸리니까 확정된 안으로 밀어붙이잖아요. 네. 그것도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양평군 요청했다 민주당 요청 다 거짓말로 밝혀졌죠. 그래서 용역 설계사 용역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네 번째 반박이 설계사 요청이다. 예. 반박을 해놨어요. 설계사 요청이다. 세상에 JCT니까 땅값 안 온다는 거짓말로 이 거짓말이 제일 황당한 거짓말입니다. 여기 JCT 밑에 남양파에서 500m 있잖아요. 이건 뭐 여러분 저희가 지난주에 갔다 왔잖아요. 갔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다음에 현장에. 시사인이 항공 사진 잘 찍어서 지금 바로 옆에 JCT도 있고 IC도 있고 땅도 있고 네. 항공 사진 보니까 사람들이 이게 땅값 안 온다는 거짓말 바로 이제 여기서 이제 용역 거짓말 제가 밝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 용역이 공고된 게 2월 20일인 건 맞아요. 2월 21일 2021년 그때 2월 문재인 20일. 정부 때 그래서 심지어 문재인 정부가 요구했다는 게 거짓말이에요. 처음에 양평군 요청했다는데 양평군은 온안을 요청했거든요. 온안을 해달라. 심지어 강상면안은 부정적으로 써놨어요. 경제성의 세 가지 문제가 안내했던 있고 거예요, 양평군에서. 사업비가 늘어납니다. 네. 그러면 사업 안 될 거 뻔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전진선 지가 군수 때 그렇게 해놨어요. 7월 18일 날 국토부가 물어보니까 7월 작년 7월 26일 날 8일 네. 만에 답한 것도 웃긴데 어쨌든 그렇게 답해놓은 거예요. 음. 전진선 군수 명의로 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양평군은 온안에다가 다만 강화 쪽에다가 IC만 하나 IC. 설치해달라 민원을 넣어놓은 거예요. 당연히 그럼 민원 넣어놓을 수 있죠. 네. 근데 그 강화 IC란 것도 꼭 강화면 안에가 아니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게 도로가 약간 hil수 같잖아 그러면 그러니까 양평에 그러면 IC 내달라 이거죠. 양평에 딱 근접한 옆에가 광주잖아요. 예를 들면 광주 양평 딱 접경에 날 수도 있어요. IC라는 게 좀 선이 좀 길게 네. 우리 IC 타다 보면 여러분 좀 긴 거 있어요. IC도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양평으로 취임만 하면 돼요. 그게 광주에 있든 양평에 있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양평으로 오기만 편해지면 되는 거니까 그 민원 낼 수 있는 양평 거예요. 국민들을 위한 그래서 IC. 민주당이 2년 전에 그걸 주민들 의견을 청취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걸 민주당이 주민들이- 요구했다고 민주당 지역위원회에서 그런 주민들 요구가 있다는 걸 딱 한 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양평군에 제출한 거예요. 양평군에서 제출도 안 했어요. 국토부나 경인데 왜 그거 했다가 또 안 공사 될까 봐. 지연되고 안 될까봐. 그러니까 지금 원희룡 국토부 국힘당이 민주당이 요구했다. 네. 처음에 양평군 요구했다 거짓말. 민주당이 요구했다 거짓말. 네. 다 밝혀져. 심지어 L자로 꺾였다는 원희룡 거짓말까지 있잖아요. 민주당 안에 하면 이렇게 L자로 꺾인대요. 그게 조선일보가 준 지침이잖아요. 다 거짓말. 전원책 변호사도 방송에 나와서 해갖고 최욱 씨가 반박해갖고 다 거짓말 밝혀졌어요. 최욱 씨가 얼마나 화가 났으면 매불쇼에서 네. 아예 도면까지 보여주면서 거짓말이라고 입증해 주더라고요. 양평군이 제출한 거 보면 L자로 꺾였는 게 아니라 원안으로 하되 양성을 하되
이 강화 쪽에 이렇게 살짝 곡선을 이렇게 놨어요. 이렇게. 네. 그렇죠? 이게 살짝 꿍. 근데 그게 L자가 아닌데. 자, 그다음에 이제 모든 게 거짓말을 밝혀지니까 설계사가 자, 2월 20일 날 설계 용역 공고가 있었어요. 그러면 문재인 정부가 고의적으로 했냐? 여러분, 예타가 예비 타당성이죠. 그러면 예비로 통과하면 뭐 하죠? 타당성. 본타가 있겠죠. 네. 본타당성 조사에 의해서 타당성 조사. 행정 절차에 의해서 당연히 마지막 타당성 조사를 하면서 용역사를 모으는 거예요. 뽑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네. 그러면서 거기에 또 문재인 정부가 그 용역사 공고를 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기획한 거다. 그다음에 대안 노선을 검토하라고 한 줄이 써져 있거든요. 양서면 사업이라고 써놓고 다만 대안 노선을 써놨기 때문에 이건 문재인 정부가 강상면을 주장한 거라고 써놔 이렇게. 아하. 자, 이 기재부나 국토부 공무원들이 그런 거짓말하면 안 되죠. 김동연 경기지사 사실 기재에 계속 있었고 기재에 있었고 이분 최고 전문가 유승민까지 다 나서서 그러잖아. 예타 유승민, 전문가들이 네, 전 의원도 이런 그렇고. 이런 적이 없었고 네. 당연히 본타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 용역 주게 되어 있고 거기에 대안 노선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보는 사실 거죠. 예타한 다음에 예를 들면 노선이 줄어들어서 공사비가 줄어든다거나 공기가 단축된다거나 그 다음에 뭐 그냥 보는 거죠. 시작점 종점에서 봤더니 갑자기 한국전쟁 때 지뢰가 막 대규모로 막 발견돼가지고 공사를 할 수 없다거나 그럼 공사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 막 고조선 시대 유물이 막 전 세계를 들썩이는 유물이 막 발견됐다거나 변경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사례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대안 노선 검토 딱 한 줄 넣어놓은 거예요. 근데 주어진 과업 지세는 양서면 안으로 마지막으로 점검에 되어 있어요. 네. 이게 2월 그 21일 목적도 있지 않습니까? 예. 과업 지시. 용역 공고예요. 그러니까 네. 용역 공고. 그러면 이 용역회사가 언제 선정됐느냐? 자, 대선 끝나고 3월 9일 끝나고 3월 15일 날 선정됐습니다. 선정은 예. 3월 15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 자, 이후다. 그러면 이자들이 용역 착수를 언제 했냐? 네. 이분들이 3월 29일 날 했습니다. 네. 용역이 처음으로. 자, 3월 29일이면 윤석열 정권으로 이미 권력이 넘어가고 인수위가 아주 활발하게 활동할 때입니다. 여러분, 모든 권력에서 가장 힘센 데가 언제시냐니까 인수위 때입니다. 때죠. 네. 인수위 때가 정권 6개월 동안. 그러니까 이때 이미 인수위 단계에서 용역회사하고 어떤 언질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요것은 아직 미지의 영역이에요. 그거는 뭐 알 수 없죠. 제가 부인도 이 하고 있고 고속도로 그쪽에서. 게이트 무려 29개 필지라는 이 고속도로 게이트가 예전에 박재범 기억나시죠? 제가 처음에 6월 5일 날 우리 오마이TV에서 단도로 터뜨리면서 네. 계속 조심스럽게 이런 팩트는 확인이 되었는데 땅이 엄청 있고 고속 중점이 휘었다. 네. 거기 땅 있는 건 팩트고. 맞다. 이렇게 네. 하면서 맞아요. 다만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네, 박재. 네, 네. 근데 제가 이게 비리란 말은 못한다. 저는 여러분한테 오늘 팩트만 말씀드린다. 네, 그랬었죠. 이상하다. 맨 처음에. 예. 근데 비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다. 음. 그건 조심스럽다. 저는 근데 지금 비리로 확언합니다. 확언을 한다. 예, 공부하면 할수록 이건 비리가 아니면 이쪽으로 힐 수가 없거든요.